진주 동명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우영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0년도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날씨도 점점 더워져서 곧 옷을 바꿔 입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참 시간이라는 건 언제나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를 잘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은 지금 우리 각자가 보내고 있는 현재에서 이 현재라는 시간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 이번 오프닝 멘트로 시간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3단원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이 단원을 공부할 겁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1단원에서 한자의 3요소 그리고 한자를 만드는 4가지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한자의 3요소는 뭐였죠? 네, 모양, 소리, 뜻이었죠. 그리고 한자를 만드는 4가지 원리는 뭐였습니까? 대답해보세요. 사물의 모양을 따라 만든 글자. 네. 점과 선을 활용해서 개념을 표현하는 글자. 네. 한자의 뜻을 모아서 새로운 뜻을 만든 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자의 음과 뜻을 합쳐서 만든 글자. 이렇게 4가지 한자를 만드는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지난 2단원에서는 한자의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는 부수를 공부했고 또 학교에 관련된 한자어들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자 한 글자에 대한 개념을 공부했다면 자, 우리 이번 3단원에서는 이 글자와 글자가 합해져서 단어를 이루었을 때는 또 어떤 개념들을 알아야 하는지 자, 그거를 공부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어의 짜임이라고 부를 건데요. 이 단어의 짜임이 이번 3단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3단원의 학습 목표 보시겠습니다. 자, 교과서 25페이지 상단 생각을 여는 활동 부분을 바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한자를 보기에서 찾아 쓰고 음과 뜻을 구별해 보자 라고 나와 있네요. 자, 보기에 3개의 한자가 있는데 모양이 다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렇죠? 자, 사실 이런 글자들은 눈으로 자주 익히고 손으로 자주 써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도 보기의 첫 번째 글자부터 봅시다. 보기의 첫 번째 글자는 책서입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다 할 때 그 책서입니다. 자, 두 번째 글자는 책서 아래쪽에 획이 2개가 추가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 글자는 그림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그림화에서 획수를 하나 도로 빼버렸습니다. 이 글자는 밤낮 할 때 낮주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1번부터 빈칸을 채워 넣어 보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을 보니까 책꽂이에 책이 많이 꽂혀 있네요. 그렇죠? 어디 갔습니까? 네, 아마 여기는 도서관이겠죠. 그림도, 글서, 집관 이 3글자를 연결해서 도서관이라는 단어를 완성했고 자, 이번 그림은 해가 쨍쨍할 때는 땀을 흘려서 밭을 갈고 그리고 해가 져서는 책을 읽는 모습이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낮에는 땀 흘려 밭을 갈고 밤에는 공부를 한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어 바로 주경야독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에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 그 얼굴. 자, 심사임당 여사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죠. 백길초, 형상상, 그림화를 써서 초상화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 아래에 이번 문제 빈칸에 알맞은 독서의 방법을 보기에서 찾아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4단어가 모두 뒤에 있는 글자는 읽을 독자로 통하네요. 자, 앞에 있는 글자는 마음이 통한다 할 때 쓰는 통할 통, 그리고 정교하다, 정밀하다 할 때 쓰는 정밀할 정, 그리고 다양하다 할 때 쓰는 많을다, 그리고 속도 할 때 쓰는
빠를 속자가 각각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 짧은 시간에 빠르게 읽는 방법을 뭐라고 할까요? 속독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2번 문제.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이 읽는 것을 다독이라고 하지 않나요? 자, 그리고 통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리 읽는 방법을 통독이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자세히 내용을 검토하면서 차근차근 읽는 방법을 정독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25페이지에 다양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복선들을 깔아뒀을까요? 자, 지금 바로 본문학습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교과서 26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칠 미래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들죠. 이 사실은 우리 땅에 살았던 선배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선배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보고 또 미래를 준비했는지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개의 사자성어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불치하문, 자강불식, 수불석권, 이렇게 세 가지 사자성어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자성어 불치하문입니다. 아니 불, 부끄러울 치, 아래 하, 물을 문 자가 쓰였네요. 자, 이 사자성어를 순서대로 풀어봅시다. 두 글자씩. 불치하면 부끄럽지 않다 혹은 부끄러워하지 않다가 되겠고요. 하문은 자, 아래 하니까 아래에 묻다 혹은 아랫사람에게 묻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어보면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 완성됩니다. 선생님이 겪어보니까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아랫사람이고 윗사람이고 간에 배울 게 있으면 어떻게든 찾아가서 배우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게 있고 배울 수 있는데 자존심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자, 그 다음은 자강불식입니다. 자, 이것도 두 글자씩 끊어봅시다. 자강은 스스로 강하다, 스스로 힘쓰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 다음 불식. 자, 불식할 때 식자는 쉴식입니다. 쉴식이니까 쉬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겠지요. 자, 이어보면 스스로 힘써서 쉬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 말은 아주 먼 옛날에 우주를 탐구하던 사람들이 우주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우리도 그 우주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라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여러 번 봤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주는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렇게 질서 있게 오랫동안 운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자성어는 수불석권입니다. 자, 이 글자는 한 글자, 세 글자로 나눠서 봅시다. 수는 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불석권. 자, 석은 설명하다, 풀어내다 이런 뜻이라고 한자 학습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자 공부 안 하고 와서 이거 들으면 곤란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다 풀고 나면 그 문제를 손에서 놓죠. 그래서 이 풀석이라는 뜻에는 풀어내다 라는 뜻도 있지만 놓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문서라는 뜻과 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앞에 아니 불이 붙었으니까 책을 놓지 않는다 겠죠. 자, 앞에서부터 이으면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가 됩니다. 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맨 밑에 사자성어가 있고 그 밑에 있는 두 문장은 맨 위에 있는 사자성어를 설명하는 문장들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형설지공, 성수십형화하여 이조서라, 가빈무유하여 상영설독서라. 자, 풀이해 보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글자는 아래에 보니까 벌레 충자가 보이네요. 그래서 이 글자는 벌레의 한 종류일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여러분 혹시 반딧불이라는 벌레를 아시나요? 아마 시골에서 자란 친구라면 어릴 때 몇 번쯤 보셨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자, 이 글자는 반딧불이형. 자, 반딧불이형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은 한자 학습 시간에 배운 한자 눈설이고요. 자, 어조사 지 나왔습니다. 가다,
뭐뭐의, 뭐뭐한, 대명사 중 하나. 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는 공로 할 때 쓰는 공로 공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성어를 이어서 풀이하면 반딧불이와 눈의 공로라는 뜻이고요. 반딧불이와 눈을 통해 성공을 이루었다는 속뜻이 있습니다. 자, 반딧불이와 눈으로 뭘 어떻게 했길래 성공을 한 걸까요? 자, 아래의 글들은 이 반딧불이와 눈을 통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수십형화. 자, 여기서 담다라는 뜻을 가진 담을 성이 이 문장의 수로입니다. 영어로 치면 동사죠. 수십형화는 수십 마리 반딧불이의 불빛이라는 뜻으로 그대로 풀리겠죠. 자, 그래서 수십 마리 반딧불이의 불빛을 담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한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써이라는 글자입니다. 무엇 무엇로서, 무엇 무엇로서로 풀이되는 글자입니다. 자, 쭉 이어서 한번 볼까요? 수십 마리 반딧불이의 불빛을 담아, 여기서 써있자, 서, 담아, 서라고 풀이가 됩니다. 자, 책을 비추다. 수십 마리 반딧불이의 불빛을 담아서 책을 비추다. 자, 이게 형설지 공 중에 형의 공로겠지요. 그 다음은 가빈무유. 자, 두 글자씩 끊어보면 가빈은 집이 가난하다 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무유. 자, 무유는 기름이 없다 라는 뜻. 이어보면 집이 가난하여 기름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항상 할 때 쓰는 항상 상자입니다. 자, 상 이후 글자들을 두 글자씩 끊어보면 비출 영, 눈설, 읽을 독, 책서니까 영설은 눈빛에 비추다. 그리고 독서는 책을 읽다겠죠. 눈빛에 비추어서 책을 읽었다 라고 풀이가 됩니다. 자, 문장을 이어보면 집이 가난하여 기름이 없어서 항상 눈빛에 비추어 책을 읽었다 라고 풀이가 됩니다. 공부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을까? 우리는 그래도 배고플 때 맛있게 먹고 공부할 때는 언제든지 전등을 켤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보다 행복할 것 같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No, 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자,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바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야말로 시간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사람들이었을 거야. 자, 아무튼 오늘 26페이지 그리고 27페이지의 본문을 공부해봤습니다. 자, 지금 잠깐 강의를 멈추고 다시 26페이지로 돌아가서 글자들을 다 소리내어서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문장의 의미를 다 풀어낼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오늘 3단원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의 본문까지 학습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8페이지부터 3단원의 남은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되세요.